예배의 회복을 결단하는 2017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평화한국이 21일간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제11회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우리응답교회에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논란으로 군형법 폐지가 논의되는 가운데 찬반 양측의 입장을 짚어봅니다. 스포츠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2017 미션컵 전국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 선교단체들이 준비한 여름 캠프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기독 청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예배의 회복을 다짐하는 2017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6시간 동안 잠실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은 2006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을 주축으로 시작해 올해 11회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영성을 깨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초교파적 전국 청년 부흥 대성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페스티벌의 올해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힘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초청돼 청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대회장인 이영우 목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를 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남녀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근원지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재영 목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성령운동이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성령에 힘입어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으로 취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이 밖에도 한국대학생 선교회 박성미 목사가 주강사로 참석해 담대함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도 찾아오는 등 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운집해 대회에 대한 높은 열의를 실감케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평화한국이 회개와 갱신, 화해를 주제로 21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제11회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6일 우리응답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열린 첫 예배엔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허문영 대표는 현재 한국 사회에 북한 위기와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치닫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이 땅에 회복의 영이 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복음으로 열어가는 평화 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6일 우리응답교회를 시작으로 양정교회와 진광교회, 성서대학교회 등 전국의 교회를 순회하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의 현장은 구티비를 통해 15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이번엔 매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동성애 문제를 살펴봅니다.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육군 모 대위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근거가 되는 군형법 92조 6항의 존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육군 소속의 A 대위가 군 법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대위가 부하들과 여러 차례 동성 간 성행위를 벌였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사건의 처벌 근거는 군형법 92조 6항입니다. 군형법 92조 6항은 대한민국 군인에 대해 학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대위 사건이 발생하자 군인권센터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하며 특히 인권 침해도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사적 공간에서 둘만의 합의로 한 성관계를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군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단체들은 군 동성애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문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92조 6항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군대라는 조직, 군대라는 조직은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또 계급사회에서 어떤 특수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이성과 동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번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동성애 찬성론자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거란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동성애 논란, 또 더 특수한 상황에 놓인 군 동성애 문제, 찬반 논리를 떠나 인권과 국가 안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한국의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태권도를 통해 세계 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2017 미션컵 전국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는 해외 40개 지회를 두고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 60여 명의 태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들의 선교 사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명예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체력은 국력이란 말처럼 체력에 신앙이 함께하면 절대 패하지 않는다며 대회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회엔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회는 공인품새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 자유품새 종목으로 구분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종합 1위부터 6위까지 상패와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어느새 훌쩍 다가온 여름을 맞아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수련회와 단기 선교 등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위한 여름 캠프를 모아봤습니다. 교회학교 성장연구소에서 22년째 열고 있는 어린이 은혜 캠프가 올해도 전국에서 개최됩니다. 캠프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말씀과 기도 훈련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교사반을 운영해 부흥하는 교회의 사례와 현장을 소개합니다. 비전파워는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비전 캠프를 개최합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다란 주제로 열리는 캠프엔 김요한 목사, 이성호 목사 등이 강연자로 나서고 CCM 콘서트엔 히즈윌, 주리 등이 함께합니다. 예수전도단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수전도단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많은 참여가 기대되는데요. 여러 분야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는 선택 강의, 소명을 주제로 한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이 지속적으로 테러의 타깃이 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지난 3일 밤 승합차와 흉기를 이용한 무차별 공격이 발생했는데요. 영국은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테러 공격을 받은 겁니다. 지난달 22일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공격 대상이 되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그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지나친 관용을 베풀었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번 진압 과정에서 테러범들에게 탄환 시운발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이런 테러는 나와 다른 사람, 종교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행돼 일순간에 국가 전체를 공포 상태로 몰아넣는데요. 이런 가운데 잔인한 테러를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들어졌지만 전 세계적 상황 때문인지 다시 한번 유튜브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일명 DNA 여행인데요. 영상 속 사람들은 자기의 핏줄이라 믿는 민족, 나라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침을 통해 DNA를 분석해보니 믿음과 달리 전혀 생각지 못한 여러 나라의 조상이 살았습니다. 증오하거나 싫어했던 곳에 내 조상, 내 친인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영상은 마음을 열고 세계를 여행하라고 전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영상이 관심을 끄는데요. 쿠웨이트 통신사가 올해 특별 제작한 3분짜리 뮤직비디오의 주제가 다름 아닌 반테러입니다. 폭탄을 몸에 지니고 버스로 이동하는 한 남성에게 테러 희생자들은 신에게 당신이 어린아이들로 묘지를 채웠다고 증언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종교권에 있는 무슬림들도 신을 테러가 아닌 사랑으로 숭배하라고 지적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다행하고 있는 테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본 한 독일인 네티즌은 나는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내용을 제작해줘서 고맙다면서 우리는 무슬림과 테러리스트가 다름을 분별하며 세계의 관용과 평화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정당국이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종교인 쪽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세정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일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등 가뭄이 극심한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에 불과해 가뭄 해소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작물의 가뭄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땅이 너무 건조한 상태라 저수지의 저수율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모내기 이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간이 양수시설과 송수호수를 설치하고 양수기와 급수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흡연 인구가 2010년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2025년엔 11억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중하위 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서 흡연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하위 소득 국가 흡연자는 2000년에서 2025년까지 27% 늘고 저소득 국가 흡연자는 같은 기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이 담배 구입비와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일할 시간을 빼앗아 빈곤 퇴치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 해 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사망자가 2030년엔 8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홀리라이프와 동성애 문제대책위원회 등 60여 단체가 오늘 오후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PD수첩 방송 내용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PD수첩은 지난 5월 30일 방송한 성소수자 인권 나중은 없다 편에서 성소수자란 이유로 인권차별을 겪는 현상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만 동성애 폐해는 설명하지 않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만 방영한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남북 종교 교류를 위한 종교단체의 북한 접촉을 승인한 가운데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평화 논의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0일부터 방북을 추진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6월 중 다시 방북 신청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교단이 이달 15일과 다음 달 19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장로교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합니다. 두 교단은 심포지엄을 통해 양 교단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남 순천 한울림 감리교회에서 자살예방 무지개 강사 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자살의 목회적 신학적 이해를 돕고 기초 및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